민수야, 아버지다. 이번 주말엔 시간 좀 낼 수 없겠니? 손주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구나. 아빠, 요즘은 너무 바빠요. 병원 일도 쌓였고 애들도 학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민수야, 내가 너희들 보려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몇 번째인지 아니? 너 바쁜 거 안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빠, 왜 자꾸 그러세요? 저도 제 가족과 일이 먼저예요. 아빠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건 아빠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지나쳐. 민수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지 생각은 해봤냐고? 아빠, 그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저도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빠가 도와주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아예 신경 끄고 이 방식대로 살 거라. 나도 내 삶을 살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희생해 아들을 병원장 만들었더니 외면당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던 김동수 씨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7살이었던 아들 민수를 홀로 키워야 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을 남긴 그녀의 목소리가 동수 씨의 귓가를 맴돌며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동수 씨는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7살 민수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는 아내 대신 더 단단한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병원으로 출근한 그는 환자들을 돌보며 긴 시간을 보냈고 퇴근 후에는 아들이 돌아올 집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면 민수의 숙제를 봐주고 라면 한 그릇에라도 소고기를 올려 먹이며 우리 민수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아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민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나 혼자 부족함 없이 가능할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아들의 눈빛 속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동수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모조리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근무를 마친 뒤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이면 집 근처에서 개인 진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수입을 마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기념일에 맞춰 아내와 함께 샀던 오래된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 반지를 팔았고 아내가 남긴 다른 물건들까지 정리하며 민수의 교육 자금을 마련했다. 물건 하나를 팔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했지만 민수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위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매 순간이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동수 씨의 눈시울을 적시곤 했지만 그는 민수의 맑은 웃음과 아빠, 항상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다. 아내가 떠난 뒤
홀로 견뎌온 시간 속에서 동수 씨는 자신을 위한 삶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오직 아들 민수의 꿈과 행복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가 의대 진학을 꿈꾸게 되자 동수 씨는 꿈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의대에 진학하려면 막대한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그를 압박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지만 그는 민수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동수 씨는 병원에서의 정규 근무 시간을 늘리고 퇴근 후에는 개인 진료를 보거나 주말마다 시골 보건소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쪼개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민수가 그날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때로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도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민수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건네며 민수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곤 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다가왔지만 그는 괜찮아요. 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환자를 맞았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약속된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하던 그는 이 모든 게 민수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1시간 넘게 외진 마을로 진료를 보러 가는 길에서도 그는 민수의 꿈을 생각하며 피로를 잊으려 애썼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지만 동수 씨는 민수의 학비 통장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통장이 비어도 내 꿈만큼은 가득 차야 한다. 는 그의 마음은 민수를 향한 사랑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는 생활은 그의 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손목 관절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의사로서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민수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점심을 간단히 때우거나 더 저렴한 곳에서 장을 보는 등 작은 것까지 신경 썼다. 동수 씨의 헌신과 노력은 말 그대로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넣는 과정이었지만 그에게는 민수의 웃는 얼굴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민수만 잘 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혼잣말하며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하루를 버텨냈다. 동수 씨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 끝에 민수는 결국 의사로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병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민수가 취임식을 하던 날 동수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단정하게 의사 가운을 입고 연단에 선 민수의 모습은 동수 씨가 오랜 세월 꿈꿔왔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잘 해냈구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그저 뒤에서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취임식이 끝난 뒤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동수 씨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잘 해낸 거야. 민수야, 앞으로도 아버지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짧게 답했다. 민수가 병원장의 자리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자 동수 씨는 마침내 은퇴를 결정했다. 몇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온 그는 이제는 나도 쉴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에 다소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의 꿈을 이뤄줬다는 뿌듯함 속에서 그는 정들었던 병원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마련해준 작별 파티에서 그는 내게 이 병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제 자신과 함께 보내려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작별을 고했다. 퇴직 후 집으로 돌아온 동수 씨는 이제야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평생 아들의 미래를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는 이제 내 삶에 남은 빈칸을 채워야 할 시간이 왔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요한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아들이 병원장이 된 뒤로 더 바빠진 것은 이해했지만 민수가 점점 연락을 줄이고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워지자 동수 씨의 마음은 조금씩 허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는 동수 씨에게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평생 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 그는 믿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며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잘 됐고 나도 좀 쉬어보려고 해.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은퇴는 동수 씨에게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민수가 병원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의 일상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 회의와 연구까지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일정 속에서 그는 차츰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했다. 처음에는 동수 씨도 민수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저렇게 바쁜 것도 다 성공했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민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바빠서 잊었겠거니 했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몇 계절이 지나도록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동수 씨는 손자라도 보고 싶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러나 민수의 반응은 항상 같았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또는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짧은 통화 끝에 차갑게 끊기는 전화 속에서 동수 씨는 차마 더 붙잡지 못했다. 민수는 약속을 잡고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어 하던 동수 씨의 소박한 바람조차 민수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수 씨는 민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 번은 민수가 사는 도시에 직접 찾아가 보려 했지만 민수는 아빠,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학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서요. 라며 회피했다. 아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동수 씨는 이렇게 애써 키운 아들이 어쩌다 나에게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며 민수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던 시간들이 길어지자 동수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손주를 안아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소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무미건조해졌다. 통화 도중에도 민수는 네, 알겠어요, 아빠. 그런데 지금 좀 바빠서 끊을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끝내기 일쑤였다. 그날도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던 동수 씨는 문득 혼자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접시 위에 반찬 몇 가지와 조용한 집안 풍경이 그에게 민수의 어릴 적 웃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땐 그렇게 애틋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들과 손주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의 소박한 바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수 씨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허탈함이 쌓여갔다. 처음에는 민수의 냉랭한 태도를 이해하려고 했다. 민수가 병원장이 되고 일도 많고 힘들 텐데 내가 바쁜 아들을 너무 자주 찾은 건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수가 연락을 점점 더 소홀히 하고 손주를 보여달라는 소박한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루는 민수와 연락이 닿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아빠,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봐요.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동수 씨는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로 말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민수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후로도 민수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동수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아침이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고 오후가 되면 마당에 있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하루 일상이 되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민수와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걸었던 기억, 아내와 함께 민수의 졸업식을 보며 웃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때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그 모든 기억이 이제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동수 씨는 집안의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 쌓인 여행 안내 책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읽으며 언젠가 가보자고 약속했던 제주도의 여행 가이드였다. 그는 책자를 펼쳐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생 민수만 위해 살았지. 내 자신을 위해 해본 건 없었네. 갑작스레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올라왔다. 그것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수에게 기대를 버려야 할까?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결국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동수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향의 집도 정리하고 소박한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주도로의 이사를 계획했다. 그는 낚싯대와 캠핑 장비를 구매하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낚시와 여행을 떠올렸다. 이제라도 하고 싶었던 걸 하며 살아보자.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렇게 동수 씨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아빠는 제주도로 간다. 이제는 아빠도 내 삶을 살려고 해. 잘 지내거라. 그리고 그는 길게 울리지 않을 전화벨 소리를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동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의사로 일하며 아들을 키우고 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남은 생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으로 채우고 싶었다. 그의 선택은 제주도였다. 아내와 함께 가갯노라 꿈꿨던 곳이었고 평소 바다를 좋아했던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결심이 서자 그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래된 집의 벽장 깊숙이 박혀있던 짐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아내와 민수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을 박스에 넣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이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나는 충분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게. 그는 집과 주변의 소소한 소유물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소한의 집만 꾸려 제주도로 떠날 준비를 했다. 고향의 이웃들이 타지에 가서 혼자 사신다고요? 라며 걱정했지만 동수 씨는 평생 여기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지내보고 싶네요. 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긴 세월 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푸른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주하며 오래된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첫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는 작은 어촌 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집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키워갔다. 낚시 장비를 마련한 동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바다 낚시를 시작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낚싯대를 들고 항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다. 맑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낚싯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그는 이런 기쁨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라고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낚시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도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오름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사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어느 날은 혼자 해변가를 걷다가 작은 조개를 주워들고 이런 여유가 나에게도 있을 줄이야. 라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었다. 더 이상 민수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의 냉랭함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이제는 민수와의 거리가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며 늦게나마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동수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그리던 제주에서 나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의 이 평온도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동수 씨는 그렇게 제주도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평생 미뤄왔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갔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행복을 새로이 느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민수야, 너희 아버지 제주도로 이사 가셨다면서? 요즘 낚시도 자주 다니시고 정말 잘 지내신다더라. 라고 말했다. 그제야 민수는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순간 민수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조용히 떠나버린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매일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자신을 도와주던 모습, 의대 입학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병원장 취임식 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던 모습이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데도 그가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솟아올랐다. 내가 왜 그동안 아버지께 그렇게 무심했을까?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기로 했다. 민수가 전화를 걸었을 때 동수 씨는 제주도의 작은 항구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다. 낚싯대 끝이 살짝 흔들리자 그는 바람 속에서 작은 손맛을 느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동수 씨는 잠시 멈칫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에게서 오는 전화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오래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친구한테 들었어요. 아빠, 제주도로 가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늦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다. 동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낚싯줄 끝을 바라보며 바닷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래, 제주도로 왔다. 여기선 낚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단단해진 결심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초조해졌다. 아빠, 제가 이번 주에 손주들 데리고 제주도로 갈게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 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수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동수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민수야, 동수 씨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바쁜 것도 이해하고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나도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 신경 쓰느라 평생 못 해본 일들을 이제는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말 끝에는 아주 작은 헛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한 것 같으면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관계는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뒤 동수 씨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흔들리는 낚싯대를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민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시간과 자유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제주도의 맑은 바람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그는 다시 낚시라는 자신의 새로운 일상으로 몰입했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한결 가벼웠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아버지 김동수 씨였다면 아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